주식 투자의 프로가 되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프로가 돼가는 저를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과 함께 시장 종목 이야기 씹고 뜯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또 오늘 다뤄볼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 얘기부터 좀 살짝 해볼까요? 권 주임님. 네. 와, 오늘 시장 금요일이라 그래요. 힘도 너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여러 종목이 다 떨어질 때 우리 그때 얘기했던 줍줍 뭔가 담아볼 만한 좋은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줍줍 갈까요? 네, 뭐 오늘도 이제 괜찮은 종목들 많이 가져왔고요. 일단 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 다음 주에 예정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온 만큼 그 동안에 이제 조금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일부 좀 정리하는 그 과정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4일 이후부터는 아마 좀 장세가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가 뭐 한 95레벨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93레벨대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러한 달러 약세 현상이 계속적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들이 지속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먼저 이제 상승 레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IT 종목이나 뭐 반도체 이쪽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줍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채팅창에 오늘 햇빛말님께서 하이닉스 가자, 하이닉스 삽시다 이런 얘기를 올려주십니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오늘 1% 이상, 1.5% 정도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영 차장님? 이들 종목도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저는 계속 이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봐야 되는 시점이 네.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 좋아지겠죠? 네.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가능성이 높아요. 시총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가 이제 좀 하반기 되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마 외국인 수급이 될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뭐 삼성전자를 사든 전체 시장을 사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좋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그렇지만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조만간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한다면 뭐가 날까요? 딱 종목명만 얘기해 주시면. 조금 어렵네요. 저는 그러면 뭐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께서는요? 저는 SK 하이닉스 하겠습니다. 두 분 요즘 참 방향이 달라서 절 또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포트 보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뭐 수익이나 손실이 뭐 이렇게 더 생기거나 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일진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이 오늘 1%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삼화전기 수익, 박민영의 궁금지였어요. 수익이 지금 16% 넘어갑니다. 5.58% 오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제가 사실 10% 수익에 10% 넘었을까 팔자 했더니 박재영 차장님 또 나무라셨죠. 수익 나는 걸 왜 파냐라고 하셨고 버티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질문 드려볼까요? 16% 수익이에요. 이제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16%가 뭐 대수겠습니까? 20%, 30% 뭐 많으면 100%도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못 가다가 막 10%, 막 8%, 7%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해요? 조금 더 기다려야죠. 갈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삼화전기? 내가 매수했었던 시점이 좀 낮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잔파도에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가격대 돌파를 했거든요.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진입하는 초입 단계라서요. 이런 거 보고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차트 모양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이 방송을 뭐 안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결국은- 제가 궁금주를 얘기하고 사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 밑에서 샀고 더 많은 수익이 났을 거고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신고가 플레이를 요새는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 관심을 좀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네. 삼화전기 일단 좋은 자리를 선점했으니까요. 기다리면서 수익이 더 키워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아까운 게 시장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권주임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뭐 이노와이어리스부터 해서 솔리드까지 통신 장비 쪽이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갖은 통신 장비주를 얘기해 주셨던 권주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질 않았었잖아요. 처음에 가온미디어랑 이노와이어리스 때문에 마음을 한번 아팠기도 했고 그래서 안 샀는데 지금 사도 돼요? 너무 늦었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그리고 저점을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 우상향 차트들이 최근 들어서 뭐 통신주들 우리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뭐 RFHIC라든지 아니면 뭐 KMW 이런 그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먼저 이제 선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지금 진입을 해도 약간 좀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일단 뭐 하반기를 좀 노려본다면 뭐 전략적으로 한번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네요. 네. 통신주, 5G 관련주에 이 모처럼 강한 시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또 수익을 내주시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 이야기 또 넘어가 봐야겠죠.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 종목은요. 뭘까요? 원익 QNC 그리고 YMT이고요. 권홍섭 주임님은 미투온, BH는 박재영 차장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종목인데 다시 타이밍 좀 시간 지나서 가지고 오셨네요. 궁금해집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원익 QNC. 원익 IPS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석영 유리를 만드는 업체, 뭐 그래서 금속 쪽으로 좀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 회사 지금 왜 보시는 거예요? 얘들도 이제 소재 업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이제 SKC, 솔믹스 이런 종목들 엄청 잘 올라가는 거 보신 분들은 놓쳐서 아깝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몇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원익 QNC입니다. 쿼츠라는 소재를 이제 중점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쿼츠가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소모품 그리고 식각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거기 핵심사 쿼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의 75%를 차지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글로벌 점유율로는 2위 정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20%가 조금 넘고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램리서치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데 그 고객사 내에서의 점유율도 한 30% 정도 해요. 그래서 무시 못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반도체 미세 공정 생산 라인이 증가할수록 이 쿼츠의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 자회사인 나노원이라는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쪽도 사실 미세 공정 늘어나면 세정 쪽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쿼츠 소재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쪽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해주기 위해서 나노원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세종 쪽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그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엄청 사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이들이 지금은 조금 이게 하나머티리얼즈나 SKC 솔믹스보다 별로 안 좋구나, 주가가 반응이 좀 좋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요. 주봉 보시면 꾸준히 횡보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월봉 보시더라도 2008년부터 2008년 636원에서 17,900원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돌파하면 우리 앞서 본 것처럼 하나머티리얼즈도 우리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올랐죠. SKC 솔믹스도 꽤 오랜 기간 횡보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횡보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을 했는데 원익 QNC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잘 나오고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주주 지분 변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었는데요. 이 가격 넘어가고 난다라고 한다면 실적 탄력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소재 업체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원익 QNC를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지난해 연말 고점이었던 17,950원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끄덕끄덕해주신 건지윤님은요? 네, 기술적 분석상 이제 박스권 이제 돌파 여부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1분기에도 거의 한 100억 원, 그리고 2분기에도 100억 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그런 그 실적들을 커버를 하면서 재차 이제 상승할 그러한 그 실적 펀더멘탈들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17,950원만 다시 매물대 뚫으면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익 QNC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미투온 게임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서 게임이 100%를 차지하고 있고 카지노 게임 회사예요. 네, 이제 해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게임을 일단 해보긴 해봤습니다. 이제 네, 해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 게임의 경우에 거의 다 19세고 그리고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 매출처는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홍콩 그리고 이제 미국, 북미 쪽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 카지노 게임에 대한 좀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카지노 게임에서 돈이 벌겠어라는 좀 의문점이 생기긴 하지만 일단 이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89억 원을 찍었습니다. 2분기에는 한 100억 원 찍을 거고요. 한 3분기에는 뭐 한 150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그 펀더멘탈 배경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플의 앱스토어 이런 데서 카지노 이 게임 부분에서는 항상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사의 게임 이외에도 한 2개 정도가 그 순위권에 다 진입이 돼 있고요. 네. 이러한 그러한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제 게임의 순위, 그 인기를 반영했을 때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파라다이스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파라다이스의 뭐 지분 수합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어떤 이제 뭐 어떻게 승률이 좋아서 막 이기게 네. 되면 파라다이스 영종도를 이제 거기에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 쿠폰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수영장 무료 이용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투자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네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접학을 시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게임 하시는 분들이 영종도에 가서 또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해외에서 뭐 홍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쿠폰을 많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또 영종도 와서 또 드랍액을 높이는 그러한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럼 매력적이다. 미투온에서 게임에서 뭐 여러 가지 쿠폰 들고 가는 파라다이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업황이 다르죠. 파라다이스는 지금 파라다이스 세가사미하고 투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영종도에다가 1,500억을 때려 박았는데 중국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300억 적자를 났죠. 그래서 그러한 업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을 검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완화되는 그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거고요. 미투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죠. 계속적으로 게임 유저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네. 다중으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 컨텐츠는 들 쪽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현재까지 상장하고 나서 계속 기었습니다. 박스권을 이제 7,000원을 찍고 이렇게 기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은 현재 7,500원대가 바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 8,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한 10,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10,000원까지요. 와. 파라다이스가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4월경에 살짝 있었고 그때 주가가 들썩였는데 일단 뭐 두 회사가 모두 다 아니다 그냥 MOU 상태 뭐 다른 그냥 이런 제휴적 관계다라고만 밝혔었던 바 있습니다. 미톤 그럼 우리 조다씨 아저씨께서는 이 게임을 해보셨는지요? 그동안 컴투스 야구 게임은 해보셨다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미톤 게임은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요. 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네요. 한번 이유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작년
작년 한 해 매출이 올해 1분기에 다 나왔는데 어머나. 무슨 일일까요? 영업이익이 83억, 2015년, 16년, 17년, 2003개 합친 것만큼 1분기에 영업이익이 3년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건 한번 좀 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좀 내용 궁금하네요. 권주임님. 네. 우선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미투젠이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회사를 이제 700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투원 별도 실적을 보자면 미투원은 거의 뭐 마이너스 1억 내지는 2억 뭐 이렇게 적자 회사가 맞는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89억 원이라는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이제 홍콩에서, 그러니까 미투젠이라는 회사 그 연결 실적이 과연 미투원의 지분법 이익에 의해서 과연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냐, 회사가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미투젠이라는 회사는 원래부터 이제 회사가 괜찮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미투원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VR을 접목시켜서 네. 오히려 더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그 실적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미투원, 그러니까 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투젠을 어느 정도 뭐 판매를 갖다가 매출을 뭐 본사로 하든지 모회사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미투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실적 개선 부분은 미투젠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투원 얘기 들어봤고요. 어제 살짝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채팅창에 또 글이 올라와서 살짝만 박지영 차장님과 언급을 다시 드려볼게요. 퍼블장애님께서 금융주들 더 올라가기 좀 그럴라나요? 또 박건우님 금융주 들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어제 저희가 금융주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은행을 박재영 차장님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권주임님께서는 KB금융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두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우리은행도 계속 모건스탠리 측에서도 사들이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네요. 금융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전략 주신다면요. 저는 우리은행을 탑픽으로 꼽는 거는요, 사실 은행주 움직임이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은행이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사실 KB금융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내가 초과 수익을 좀 해보겠다, 은행업이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대형 은행 쪽에서는 저는 우리은행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은행,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은 그런 업종들이니까요. 저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 좀 드려보고 만약 싶습니다. 들고 계시다면 보유해도 괜찮다.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얘기 들어봤고요.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깊게는 못 여쭤보고 있는데요. 권주임님께서는 뭐 KB금융 보유자라면 지속 보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하반기가 점점 이제 증시가 상승할수록 증권주, 금융주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여지가 큽니다. 보험주의 경우에는 약간 좀 금리 인상 반영분이 굉장히 좀 딜레이에 대해서 늦게 반영하는 좀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KB금융이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행주들 가운데서 굉장히 좀 퓨어하다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조금 만약에 상승을 더 많이 한다면 뭐 KB금융이 단연 안정적이고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종목들 얘기에도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이제 남은 종목 다룰 시간이 많진 않은데요.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YMT, 오늘 박재영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에요. YMT, PCB나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 또 왜 보시는지. FPCB에 들어가는 생산 공정용 금도금액 아니면 동박 도금액 이것들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FPCB의 생산이 늘어나면 이들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FPCB의 위에 무엇인가를 씌울 때 금으로 해서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금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 FPCB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금 도금액의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동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FPCB를 적층을 해요. 적층을 하면 그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제 동박액이거든요. 동박 이제 동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데 네. 지금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이 FPCB가
굉장히 고사양화될수록 이제 고층화되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고사양화되면서 층수가 높아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이 동박 매출 쪽에서 좀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하나 더는 이 FPCB가 굉장히 고사양화돼 가면서 글로벌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BH라든지 인터플렉스, 삼성전기 뭐 이 정도가 이제 한국에 다 몰려 있는데요. YMT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외주 가공을 합니다. 네. 이런 업체가 병목 현상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 병목 현상이 생겼다고 공장을 바로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주 가공을 하면서 그런 업체도 하는 그런 이제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 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꽤 오랜 기간 횡보했고 정고점 44,000 얼마 이제 남겨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수급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도 매도 일관하다가 매수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업황의 전망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YMT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업이죠. IT 전기 전자 쪽 소재 업체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MT 궁금한 건 많은데 다음 종목 일단 듣고 나서 추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BH. 박 차장님이 한번 말씀 주셨고 저희가 수익으로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수익으로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서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기판 업체입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7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 올랐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권주님? 네,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박 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짤막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에 대해서 조기 출시가 가능성이 임박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 회사의 그 RF PCB 기판이 아마 5월 말쯤부터 아마 발주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2분기 실적이나 3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갤럭시 S10이나 뭐 이런 그 신규 라인업 채용이 모델 채용 기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PCB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BH가 가장 주도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는 종목을 담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들은 계속 팔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우리 이제 샀으니까 수익 내서 얘다 받아라 하고 다 매물 던지면 어떡해요? 예, 뭐 그럴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항상 심리전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많으신데요. 일단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떠넘겨서 이제 내가 물량 바지가 돼서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그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정말 괜찮아질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회사를 파헤쳐서 뭐 차트상으로도 괜찮고 뭐 이제 뭐 꼭지를 잡은 거 아닌가 싶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트렌드는 그겁니다. 좋은 회사를 더 사고 많이 가게끔 하지 바닥에 있는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이걸 사야 된다? 이런 좀 투자 경향이 약간 좀 바뀌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은 싸니까는 담아야겠다라는 좀 이제 일부 시각이 있었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뭐 좀 파격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PCB 관련돼서는 뭐 인터폴레스든지 뭐 코리아 서킷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회사들은 지금 바닥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들은 왜냐면 애플이 그러한 그 물량들을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대만 업체도 나눠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물량을 전부 다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 가운데서 BH가 가장 이제 좀 주도주로서 좀 윤곽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한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BH 좋아요. 자, 박재영 차장님께 포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 포트에서 사고 팔고 내가 이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오늘 안 산다? 아니면 뭐 좀 사고 판다? 지금 우리가 네. 삼성전기도 삼화전기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도 그렇고 조금 컨셉이 비슷해요. 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SM 한 종목을 빼면 거의 다 비슷한 이제 컨셉인데 일단은 조금 더 이쪽이 좋으니까 네. 일단 지켜
봐야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종목 정도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컨셉으로 뭐 음식료가 오늘 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은행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삼화전기, 일진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렇게 세 개 모아놓으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 네. 떨어질 때는 또 만약에 잘못돼서 이쪽 업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두 종목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오늘은 글쎄요 오늘 미트온이 IT가 아니죠. 그런 쪽으로 뭐 바꾼다든지 근데 또 사실 미트온이나 SM이나 완전 다른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거의 비슷한 이 네. 컨셉의 종목들 중에 하나는 조금 뭐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건주임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브레인 77,000원 이번 주에 간다면서요? 안 갔어요? 갈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했지.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잠깐 이렇게 좀 업황이 뭐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뭐 반도체가 조금 쉬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M도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투온도 똑같이 이제 컨텐츠 쪽이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세세하게 이건 게임주다 뭐 이거는 근데 그냥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컨텐츠 쪽이냐, 네. 반도체 쪽이냐, 그냥 둘이 뭉치하게 해가지고 그냥 섹터로 나눠버리는데 괜찮습니다. SM도 그 차후에 좀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비중 조절, 그러니까 종목수 조절을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솔브레인을 만약에 빼고 다른 걸 뭐 많이 비중을 실거나 아니면 뭐 바꾸는 게 좋다. 그렇죠. 지금 현재 두 주밖에 없으니까 네. 14만 예, 두 주밖에 없다는 얘기는 예, 아니고요. 안 돼요, 예, 비중이 한 10% 정도 되니까 이거를 팔아서 뭐 좋은 종목에다가 비중을 한 20-30% 싣는 예,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을 사실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부터 좀 매도의 마음을 먹고 왔어요. 일단 애초에 살 때부터 조금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요. 빠르게 좀 매도를 해서 포트를 살짝 비워보겠습니다. 솔브레인 72,300원에 매도했습니다. 일단 뭐 솔브레인이 매도 체결이 된다 하면 지금 뭐 1.3% 정도 수익이고요. 네,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어느새 박재영 차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투온 제가 오늘 매수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중 30% 정도 실어보자 이야기를 주셨죠. 괜찮으시겠어요? 권주임님 네? 그렇게 자신 없는 듯이 웃으시면 어떡해요? 네, 괜찮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해가지고요. 미투온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최근 과거 종목들을 또 보자면 배럴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굳이 IT가 아닌 쪽에서도 많이 상승을 나오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박재영 봤기 차장님의 때문에 종목이었죠. 두 네, 번이나 가져오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네, 박 차장님 미투온 괜찮겠죠? 네. 두 분 다 웃으시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저. 왜요? 두 분 다 실적도 좋다 그랬고 볼만하다면서요. 저 사지 마요, 오늘?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서 글쎄요. 건주님한테 뭐 사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다음 주 정도에 한번 9,000원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9,000원요? 지방선거도 있고요. 해서 아마 그때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불안하게 하시죠? 이게 만약에 차트로 쪽으로 보자면 우리가 과거에 네페스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페스가 우리가 살라고 했는데 좀 바닥권이니까 조금 진입하기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게 안 돼요. 오늘 미투온 매수하려고 했는데 많이 하세요. 예. 하세요. 네, 오늘 아니에요. 뭔가 두 분이 지금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미투온의 흐름을 볼 거고요. 월요일에 만약에 급등하면 권주임님의 그 미소 제가 캡처해서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어찌됐건 만약에 그러면 네. 한 8,200원에다가 매수가를 걸어보자. 걸어놓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말고 이 박민영 SNS 마지막 시간에 클로징 할 때 제가 만약에 좀 더 고심을 해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미묘한 기분으로 끝을 내야 되네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임과 함께했고요. 두 분 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